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미래엔 고의 독서인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해양 오염 심각성 논설문이고 해양 오염 심각성이 주제죠, 주제. 그러니까 찰스 무어가 발견한 태평양의 쓰레기 섬 요걸 보고 나서 쓰레기 섬의 형성 원인 규모, 바다 쓰레기장 관련 정책 노력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가볼게요. 내용. 자, 97년 찰스 무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와이과 태평양 횡단하는 요트 경기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 1화라고 하죠. 1화. 그때 저번 시간에 했었죠. 논설문 1화 제시도 있고요. 뭐 정의, 개념, 과정, 유추 뭐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 흐릿한 섬, 이게 섬이 아니죠. 쓰레기 거지. 설치원이 섬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는데 섬이 없어야 되는데 하와이에서 미국 서부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었기 때문에 섬이 없었어야 되는데 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놀랍게도 그 거대한 쓰레기 섬, 얘가 쓰레기 섬이니까 진짜 섬은 아니라는 거. 그럼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다.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대조지, 이것도 대조야. 나름 대조야. 바다는 가장 원시적인데 내가 목격한 것이 뭐지? 쓰레기 섬은 왜 원시가 아니지? 이거는 문명에 낳은 쓰레기니까 문명 쓰레기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바다는 원시적인 거에서 원시적이지 않은 문명의 쓰레기가 왔으니까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대조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지. 원시적인 바다의 가장 문명적인 쓰레기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덤이 이루어졌었고 나는 일주일 동안 플라스틱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 재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썩지 않는다. 원래는 순환하면 좋은 건데 순환하지 않는다가 이 플라스틱의 의미인 거야. 재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있다라는 거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의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 포장재,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다. 이게 이제 회고하는 거고. 찰스 무어는 고무타의 자동차 계기판 플라스틱 세상을 여행했다.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때문에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 붙였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운동하고 아열대, 위도, 환류, 되돌아 흐르는 현상. 그렇지? 자, 중간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인 거야.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이게 중요한 거지. 바람 내보내지 않는 곳,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고 더운 공기가 그러니까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다는 건 더운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람을 빨아들이기는 하지만 더 변하지 않 내보내질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게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심각한 것은 쓰레기 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흩어졌으면 흩어졌을 텐데 흩어지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와서 쓰레기들을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모이는 역할을 한다가 요 역할인 거지. 이 해류는 아시아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 해류가 아시아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쓰레기 섬이 형성 원인과 형성 과정, 과정이란 것도 중요해. 과정. 이 과정이라는 설명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 거야. 라면 끓이는 과정, 쓰레기 섬이 생기는 과정, 그 과정을 정리하면 좋은 거야. 그 과정이 뭐야? 환류대 주변이라는 것이고 더운 공기 고기압을 이루니까는 모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곳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빠른 해류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해류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모인다라는 거죠. 하나씩 모이면서 섬이 되었다. 섬이 되는 과정의 방식이다라는 거.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다.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이다. 잠실한 고래 상어도 이것을 꺼렸다. 바람이 없어 생태가 다른 것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던 것이다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모일 때까지는 해류 때문에 모였지만 바람이 없어서 흩어지지 않는 거야.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데
섬의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도 관찰할 수 없어.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그리고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는데 작게는 70만, 많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이라는 거고, 태평양 전체 면적 0.4에서 8.1.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이 버린 것, 이게 주제인 거죠. 이게 환경 파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을 흘러들었을 것이다. 서술 범위를 태평양에서 남해, 동해, 서술 대상을 인간에서 우리로 축소하여 이야기 흐름을 전환한다. 여기 이제 가장 문제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이야기 흐름을 전환한다. 뭘 통해서? 서술 범위도 축소하고 서술 대상도 축소한다. 이런 뜻인 거겠지? 그럼 서술 범위는 어디서 온다라는 거야? 태평양에서 남해 동해니까 우리나라잖아 이건 지금. 남해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우리 나라로 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술 대상은 누구야? 전체적인 인간에서 우리로 왔고, 태평양에서도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남해 동해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우리나라가 버린 게 이렇게 있고 태평양이고, 할 때 우리나라도 남해나 동해로 흘러진 게 가서 절로 갔을 것이야. 즉 미국 태평양에서 여기 왔을 것이야. 이건 미국이죠.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 태평양이고, 우리가 북이죠. 북이. 그지? 그러니까 흘러서 왔을 거야 했으니까 전체적인 인간에서 우리로 서술 대상을 축소한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우리로 이제 집중했다고 해야 되는 거지. 태평양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라고 했으니까 축소일 때 보겠지만 우리 쪽으로 집중하는 현상인 거야. 인간에서 우리도 문제가 있어. 쓰레기섬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어라는 거지. 우리의 책임을 환기가 뭐야? 불러일으키다, 떠올리다, 환기하다. 그 우리의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다?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의 책임도 있다를 환기하려고 태평양에서 남해 동해로 왔고, 인간 전체 인간에서 우리라는 거에 따른 이유는 뭐다? 우리의 책임을 우리도 책임이 있다. 환기. 얘가 여기서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오려면 여기 나온다는 뜻이야. 자, 태평양 쓰레기고 여기는 바람이 안 불고 한류도 안 가니까 고정되고 딱 여기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렇지? 동해고 남해 동해인데 일본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는? 일본이 막고 있으면 일본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지? 은근히 이게 일본이 우리 밑일 것 같지만 우리 거의 동쪽에 있는 애들이야. 일본이. 한류대. 이렇게 시계 방향이라는 거지 이렇게. 시계 방향 봐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육지의 쓰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기는 바다로 버리는 게 원칙이야.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온 생선 이런 애들은 바다에 버리는 게 맞는 거야. 육지의 쓰레기가 바다 오면 안 되고, 바다의 쓰레기를 육지로 가지 않고,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나 수산물 폐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뭐다? 바다 쓰레기야. 그치?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소와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이것들은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렸으니까 쓰레기 배출 예외지 이게 지금. 육지에서 육지인데 얘네들은 뭐야? 육지잖아 원래는. 원래 육지에서 생산된 것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바다로 했다는 예외적인 거야 얘네들이.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 버리면 지방자치는 수거차량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가고, 자원화 시설 이걸 가지고 가축사료나 농경재 퇴비로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은 폐기물 운반선에서 바다로 버려진다. 이 과정 또 다시 이해해야 된다. 다시. 육지 쓰레기는 육지, 바다 쓰레기는 바다인데 예외는 뭐다? 육지에서 쓰레기 중에서도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하고 일반 가정 음식물 쓰레기 는 예외적으로 어디로 갈 수 있다? 얘네들은 바다로 갈 수 있다. 정리. 합법적이란다 이것도. 2012년까지는 합법적인 거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데 얘네들이
그 버려지는 과정은 다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자원화 시설로 가져가는 것이고 자원화 시설은 자원을 만드는 것인데 만드는 퍼센트는 얼마 안 되니 자원화 시설이 안 된 것들은 어떻게 된다? 폐기물 운반선에서 바다로 갔었어. 언제까지? 2012년까지. 이런 거 봐야 돼. 내용일치. 그렇다면 바다로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문답법. 그렇지 않다. 이런 거 뭐라 그래? 자문자답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1994년부터 동서연안의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동해병, 동해정, 서해병 이쪽으로 보인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울산, 부산 일로 오는데 창원 여기 뭐야? 얘네 왜 일로 가?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는 거야. 선정해서 하겠다. 자,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외워야 된다. 뭐라고? 서해병. 여기는 동해정, 동해병. 요거 외워야 돼. 요거. 그러면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에 있고 수심은 80m. 동해병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동해병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진 수심역이고 가장 큰 게 동해병이야. 동해정은 울산 남동쪽인 것이고 수심은 150m. 동해병구역은 전체병 60%니까 왜? 깊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최대 바다 쓰레기장이 어디다? 동해병이다. 자, 서해병구역과 동해정 27%, 60, 20%, 13%. 그러니까 100%. 그럼 여기 얼마라고? 여기가 60, 여기가 27, 여기가 13. 맞니? 아니다. 서해병이 27이다 야. 왠지 서해가 아닐 것 같은데 서해병이 27%, 여기가 13%니까 30, 40, 60, 100 됐지?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건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됐을 때야. 금지.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순환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론이나 테이블에서 재활용하는데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로 버려진다. 그러니까 원래 육상 매립이 금지됐을 때 또한 축사 나온 분뇨를 깨끗한 정화 시설도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이야. 원인. 버리는 원인이 뭐라고? 그 계기는 뭐야?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해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우리가 자원화 시설을 다 하면 되는데 바다로 버려지는 이유는 자원화 시설이 다 못하니까 바다로 버려지고, 두 번째는 정화 시설도 많이 짓지 못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얘도 가고 바다로 간다. 계기는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에 다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바다로 간다.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가 요게 이제 주제인 거지. 요게 근시안적인 쓰레기 해양 투기 정책 비판이야. 비판. 근데 이 비판적 사고에 나오는 건 내용을 비판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야.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손쉬운 방법인 거지. 이게 얼마나 손쉬운 방법이 바다에 버리는 게 손쉬운 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니 요새? 일본 원자력 온도 낮추는 폐수물이잖아. 한번 스친물 식히려고 아니면 지금 뜨거우니까 물을 계속 뿌리면서 원자력 그게 방사선 물질이 들어간 물을 원래는 육지에 큰 탱크에다 담아놨거든. 그걸 어떻게 한다? 내년부터 바다에 뿌린다고 공표를 해버렸어. 걔네가 일본이 그거를 얘네가 바다에 뿌린다고 돼 있어.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엔 동해바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잡아오는 여기에 이걸 먹게 돼서 이제 아마 2년 전부터 얘네가 뿌린 다음부터는 회 안 먹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 회. 근데 일본은 합법적으로 뿌리겠다고 나온 거고 우린 뿌리지 말자고. 근데 뿌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회는 어디서 잡아왔든 안 먹는 거야. 이제는 회 안에는 그게 있을 거라 생각해서 원양어서 참치 이런 이제 안 먹겠대. 그 난리 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오죽하면 우리는 육삼에 음식물 뿌리기 아니고 방사선 물질이 들어간 오염수 개를 뿌리겠다고 나오는 게 일본이야 지금은.
바다에 뿌리겠다고. 그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뭐다? 비판이 있다라는 거야. 해양 정책 비판. 이것도 이게 주제야. 해양 정책 근시안적인 해양 투기 비판. 우리나라 비상에 걸렸다. 우리는 런던 의정서 얘가 중요하지. 따라서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단. 런던 의정서 OECD이기 때문에 국제사에서 2012년부터 가입한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 약속한 게 이제 선진국 가는 길이라서 그런 거야. 선진국 가는 길이야 이게.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고 1억 2천만 쓰레기 육상에서 처리하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육지인 거야 이제. 그럼 2013년이잖아 이게 지금. 그러면은 아까 어서부터 언제부터 한다고 했지 이게? 왜 2012년까지도 합법적인 건데 2013년부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2013년부터 뭐가 됐다는 거야? 금지, 불법이 되는 거야. 뭐 땜시? 런던 의정서 때문에. 여기 왜 들어갔어 우리? 선진국이 저가려고. 선진국다우면 선진국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선진국이 나은 거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재와 규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래서 2012년 여기까지가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지금. 2013년으로 연결되는 거야. 2012년까지 된 거야. 이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어디가 돼? 바다에 버리는 게 허용. 지금부터는 육지에서 처리. 그지? 그럼 그것도 분뇨의 해양 배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13년인 음식물 쓰레기도지. 그럼 요런 것이 내용일치 나오는 거야? 몇 년도까지? 2012년까지는 뭐야? 이것도 달라. 2012년까지니까 이때는 뭐라는 거야? 각축 분뇨야. 2013년부터는 음식물이고. 이 두 개가 달라. 해가 1년 차이 나는 것도 내용일치지. 째째한. 이거를 뭐 2013년에 동시에 이것도 아닌 거고 2012년에는 먼저 가축 분뇨가 먼저 2013년에 음식물 쓰레기도 육상 처리. 이게 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일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이해됐니? 째째한 거지 이런 것들이. 자, 2013년부터는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안 돼. 일반 쓰레기를 육상 처리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디 뭐 인천에다 앞바다 인천에다 버린다면 인천 주민들이 안 돼 막 하는 거고. 그럼 충청부터에다 버릴게 안 돼. 남의 땅에 버려. 막 엄청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는 거야 이게. 쓰레기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오염되면 우리 육지도 오염되잖아. 그러면 바다에 안 버리면. 여러 결과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 중금속의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곳으로 확인되었다. 세 곳이 어디야?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이렇게 외워야 되겠지? 그치? 60%, 27%, 13%. 그중에서 동해병 가장 많은 60%,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다. 바다 오염되면 어떻게 할까? 문답법, 자문자답도 하고 있어. 결국 바다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 이거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에 사는 생선 먹으면 야 이게 좀 중금속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히로시마 그 원자력 그 물 버리겠다니까 난리 나는 거야 이건 지금. 아예 그냥 그런 방사선이 있는 걸 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먹으면 안 먹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때는 정부는 걔네도 이제 물 탱크에다 담다 더 이상 못 담아가지고 이제 버리겠다는 거야 바다에. 육지에다가 육지 엄청 큰 탱크를 많이 만들었는데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버리겠다고 하는 거고. 2006년부터 세 구역의 일부에 휴식년제가 뭔지 알지? 대학 교수님들도 7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도 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고 하지. 그처럼 휴식년제를 설정하여 해양 배출 금지. 휴식년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긴 했지만 임시방편이라는 거고,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농도는 초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저절로 하는 거. 거대한 쓰레기선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 노출되면 자외선이다. 이거 적외선 아니고 째째한 거. 째째야 이거 째째. 조금씩 분해된다. 오염이 해를 타고 퍼지면서 점점 낮아진다. 두 가지 방법으로 자정이 있다라는 거야. 자정은 첫 번째 뭐다?
부딪히고 자외선 노출되면 분해되고 또는 해류를 타고 퍼지면 농도가 낮아진다는 두 가지로 자정 능력이 있고 자 봐라 물론이지 물론 이 물론을 논설문할 때 이게 무슨 구문이라고 하는지 아니? 물론 if도 if도 이게 물론 구문이거든. 물론 이거 뭐라고 하냐면 양보 구문이라고 그래. 양보가 뭐야? 진짜 양보하는 거. 물론이 그거 양보 구문의 핵심이고 양보 구문이라는 건 양쪽에 비판적 사고가 다 있다라는 거야. 물론이 뭐냐면 양보한 거야. 뭘 양보야? 야, 우리도 뭐 자정 능력 있지 않니? 라고 누군가 얘기한 거야. 상대방이.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물론 니네가 얘기한 자정 능력이 자에서 노출되거나 부딪히거나 분해되고 해류를 타고 퍼지면 농도 낮아지는 것도 있긴 있어. 이게 그 유명한 물론 양보 구문인데 네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나 뭔가 글 쓸 때는 너도 맨 마지막에 양보 구문 딱 요 한 두 문장 좀 써주는 건 글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높게 평가해. 왠지 알아? 네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 입장도 네가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럼 너의 사고는 너만의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편협하지 않고 네가 양쪽을 다 보는 아이구나에 대한 증명이 양보 구문이야. 그래서 네가 앞으로 평생 글을 쓸 때마다 양보 구문을 살짝 넣어주는 것은 네 글에 빛을 발하는 행위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양보 구문을 써. 근데 너는 물론 하지만 근데 하지만이지. 그럼 양보를 한 보나 두 보 양보하지 100보 양보하진 않잖아. 양보는 조금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양보를 다시 까. 이 양보 구문의 이게 구조야 구조. 물론 네 말도 이런 부분에서 일리가 조금은 있어. 하지만 다시 또 빡까. 그지? 이게 물론 하지만 구문이야. 시작 뭐라고 이게? 물론 하지만 구문이야. 이게 엄청나게 자기소개서나 네가 글을 쓸 때 아니면 네가 논술 쓸 때 너 수시에서 논술로 한번 써볼 수 있잖아. 연대 논술. 물론 떨어지겠지만. 그지? 그때 이걸 쓰면 되는 거야. 논술로 할 때는. 물론 하지만 구문이다. 이거 양보 구문이라고 한다 이거. 애들 잘 몰라 이거 양보 구문인지를. 이건 평생 너 글쟁이라면 알아둬야 될 핵심 포인트야. 활용점정이라고 그래. 하지만 언제가 지구의 자정능이 작동하지 못한 순간 차적으로 있어 봐. 까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물건 아끼고 악세를 줄여야 돼. 자, 개인적 정 이런 거. 자, 위협적인 미래 상황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대안을 인과관계에 대한 제기하면 설득력 높였다. 위협적인 미래 상황?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이거잖아. 위협적인 미래 상황 제시 부분이 여기 부분이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건 뭐야? 여기 대안. 여기 대안 제시는 여기야. 여기는 물론 구문이고 여기까지가 위험도인 거고 물론 할 수 있지만 대안이 뭐냐면 이건 대안이 될 수 없어라는 뜻인 거야. 니네가 얘기했던 건 자정 능력은 대안이 될 수 없어. 너무 오래 걸려. 개인적인 대안은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돼.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대안이 1번, 2번이야. 환경정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돼. 지구는 결국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야. 플러스 대안 제시. 근데 여기서 인과관계가 어딨니? 글을 되게 쉽게 쓰신 거야 이거는 지금. 여기 인과관계가 어딨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봐봐. 대안을 인과관계 정의했다는 건 이런 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원인이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지 그냥. 위협적인 미래 상황 제시가 원인이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거지. 간단하지. 위협적인 미래 상황이니까 이게 무섭지 않냐 미래가. 그래 우리 아끼자.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줄이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해. 너무 단순한 대안. 기술 개발해. 쓰레기 아끼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설득력, 위협적인 미래 상황은 여기. 됐지? 이거 쉬워서 그런 거야. 흥미론이라 소개한 거 맞지? 과학적 근거 자료는 어디 있니? 과학적 근거 자료 어디 있어?
이런 거지, 이런 거. 근거 자료 얘도 있고 여기 해류 요것도 있고. 그다음 인과와 문제와 해결 구조를 사용했다. 글을 전개했다. 인과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문제 해결 구조 요거. 음. 쓰레기섬 꺼낸 이유. 요거 잘 봐야지. 요거 정보 해결책 9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요거 되게 중요하다. 요거 2012년에 2012년 가축 분뇨지 봐라. 2012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야. 바꿔치기 조심. 1년 차이니까. 응? 자, 93년 뭐 했다고? 바다 버리고 있었어? 이거 예외였었어. 예외. 원래 안 되지. 육지는 육지, 바다는 바다지만 예외가 분뇨랑 쓰레기니까 이때부터 쓰레기장 3곳 버렸어. 2006년에는 뭐다? 휴식연재 해가지고 조금 금지된 것도 있었어. 2006년이야 이게. 그래서 좀 너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동안. 그런데 해가지고 휴식하니까 조금 나아졌어. 2012년에는 아예 안 돼. 런던 정따라 얘가 가축 분뇨가 안 되고 14년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 이제 다 이제 육지로 다 만드는 거니까 미치는 거지. 다 어디다 버려? 그럼 지금부터 육지 버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요 중요하고 개인 차원, 국가 차원 너무 그냥 단순한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마치겠습니다.